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오전에 진행된 2021 원코리아 국제포럼의 연설에 참석해서 교황 방북은 북한의 종교 자유와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연설을 했는데요. 여러분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황 방북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교황이 북한을 방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단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방식이 과연 옳은 방식인가 라는 데는 생각을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교황 방문은 옆에서 보면 남녀 사이의 사랑에서 중매를 서는 그런 방식입니다. 교황과 같이 종교적 지도자이면서 동시에 국가 정상이 다른 나라를 방문하려면 두 나라 사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맞아야 하고 또 사전에 양측 사이에 충분한 교감이 오가고 또 필요한 준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탈리아의 수도 로마에는 북한 대사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청과 직접 소통이 가능하고 교황청 대표단이 지난 시기에 여러 번 북한을 직접 방문한 바도 있습니다. 어떤 때에는 교황청에서 북한에 한 해에 수백만 불씩 인도적 지원도 했고 또 북한 가톨릭 대표단이 교황청 행사에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북한과 교황청 사이에는 소통의 창구가 있고 채널도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서 교황이 지금 북한을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 소통 채널이 없거나 또 창구가 없어서 방북이 안 되는 건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양측 사이에서 중매꾼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전원을 잘못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말도 있잖아요. 중매 잘 서면 술 속잔이고 잘못 서면 빰 석대 맞는다고. 그럼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그리고 이 교황 이 3자 사이의 오간 대화도를 우리 한번 잘 돌이켜 봅시다.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과 교황 사이에서 과연 술 석잔을 받아 먹을 수 있게 잘 했는지 아니면 자칫 뺨 석대를 맞을 수 있는 했는지 그들 사이의 오간 대화들을 좀 돌이켜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9월 평양을 방문했을 때 김정은에게 교황께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관심이 많습니다. 김 위원장이 교황을 한번 만나보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안하니 김정은이 바로 그 자리에서 교황님이 평양을 방문하시면 열렬히 환영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 대화를 얼핏 들여다보면 북한을 방문하고 싶어하는 측은 교황인 것 같고 문재인 대통령은 그저 교황의 방북 의사를 김정은에게 전달했고 또 김정은은 이 말을 듣고 거기에 동의한 것처럼 들리는데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난 10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탈리아로 날아가서 그때 교황을 만납니다. 그때 교황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제가 김정은을 만나서 교황님을 한번 만나보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안하니 김정은이 바로 그 자리에서 열렬히 환영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라고 교황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교황에게 교황님, 김정은 위원장이 초청장을 보내도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 프란치스코 교황이 문 대통령께서 전한 말씀으로도 충분하나 공식 초청장을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초청장에 하면 무조건 응답을 줄 것이고 나는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이 대화를 들어보면 김정은이 교황의 방북을 갈망하고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 청와대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교황에게 김정은의 방북 초청 의상을 전달했고 교황의 방북 일정과 방식 등은 북한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서 결정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그 후 교황청에서는 교황을 초청하는 공식 서면 초청장을 북한이 보내줄 것을 요구했고 북한은 공식 초청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왜 공식 초청장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북한의 판단 기준으로 보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나눈 대화는 김정은의 교황 초청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저 문 대통령이 제안했을 뿐이고 김정은은 그 제안을 수용했을 뿐입니다. 그러니 만일 교황이 진짜 북한을 방문하려 한다면 교황 측에서 북한의 방문 의사를 직접 표명해야지 북한이 교황 측에 와주십시오 라고 초청장을 보내야 하는 것으로 북한은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교황의 북한 방문 문제는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여졌는데요. 지난 7월 박병석 국회의장이 교황청을 방문해서 교황의 방북 문제를 다시 꺼냅니다.
그러니 교황 측 국무원장이 교황께서 북한에 가고 싶어하는 건 확실하다라고 말했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청와대의 지시를 받고 교황의 방문 문제를 제기했는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교황 방문 문제가 다시 화제로 되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오는 10월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프란치스코 교황을 또 만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회에 교황의 북한 방문 계획을 논의할 것이다 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다시 중매꾼으로서의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시작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번에는 과연 교황의 북한 방문이 성사될 수 있을까요? 저는 최근 청와대가 북한과 소통하는 방식을 들여다보면서 왜 청와대가 북한과 소통할 때 애매모호하게 입장을 취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바로 2주일 전에 남북통신선 복원 때를 우리가 놓고 봐도 당시 통신선 복원은 단절됐던 통신선을 그야말로 물리적으로 연결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북한이 식량과 복원 등에서 어려워지니 남한으로부터 지원을 받기 위해서 통신선을 복원한 것 같다라고 확대 해석하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많이 취하며 들떠 있었는데요. 결국 2주일 만에 지금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라 하면서 북한이 지금 뒤통수를 쳤습니다. 사실 교황의 방북 문제는 북한으로서는 대단히 심중히 고려하는 문제입니다. 사실 교황의 방문 문제를 제일 먼저 실현시켜보고자 했던 사람은 김일성입니다. 제가 쓴 바로 이 3층 서기실의 암호 제1장에 나옵니다. 이렇게 책을 펼치면 제1장. 그런데 제목 한번 보세요. 큰 제목이 1장 핵으로 가는 길. 그 안에서 소제목 김일성 교황을 북한에 초청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은 갑자기 아니 핵무기를 만드는데 왜 갑자기 거기서 교황이 나와? 하고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 핵무기와 교황의 북한 방문 이 두 가지가 어떻게 한 바구니 안에서 어울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당시 지금부터 30년 전이죠.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동구권이 한국과 수교하는 그런 쓰나미가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90년 독일이 통일되고 91년 소련이 붕괴되는 등 북한의 대적 고립이 완전히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상황을 보면요, 북한이 얼마 오래 가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한편 그때 북한은 무슨 문제를 안고 있었느냐, 소련 등 뒤에서 숨어서 몰래 핵을 개발해 오고 있었는데 이렇게 북한의 핵 개발을 가리워주던 소련이라는 이제 큰 산이 붕괴됐습니다. 그래서 큰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은 그때 당시 요한 바오로 2세를 평양에 초청해서 잘 한대해줘서 글을 내세워서 북한의 외교적 고립도 돌파해보려고 하고, 또 북한에 이제 책에 있는 것처럼 핵 보유로 가는 길을, 교황을 평양에 데려다가 길을 열어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주 그럴듯하고 웅대한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는데,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던 김일성은 그때 나이가 들어서 이미 맥이 빠져있는, 즉 실권이 없는 통치자였습니다. 당시 김정일은 교황이 북한에 오면 북한의 외교적 고립에서 벗어나고 핵 개발을 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도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으나, 북한의 당시까지만 해도 생존해서 자기가 신자라는 걸 숨기고 있는 모태 신자들의 수도 상당하므로 그들이 신앙심이 교황의 북한 방문을 계기로 더욱 두터워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김정일은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김일성은 지금 이런 큰 계획을 세우고 실현시켰으면 하고, 그렇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 당시 제가 TF에 있었는데 밑에 실무진은 김일성은 데려오자고 김정일은 반대하고 그 사이에 껴서 어쩌지 못하고 하면서 시간이 결국 계속 흘러가고, 결국은 그러다가 마지막에 김일성이 자기의 교황 초청 계획을 접는 것으로 일단락됐고 93년도에 김일성은 사망했습니다. 당시 북한에 가톨릭 성당은 장춘성당이 한 개 있었고, 개신교회는 봉수교회와 칠결교회 이렇게 2개가 있었는데, 그 성당과 교회들을 당에서 직접 운영해 보면서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보이지 않는 위력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감과 위구심을 느끼고 있는 때였습니다. 이렇게 교황의 방북 문제가 북한 내부에서 논의되었다가 취소된 것이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이 있은 일입니다. 지금 김정은 정권 내부에서도 교황이 지금 북한을 방문한다고 해도
8.15 광복전에 살고 있던 모태 신자들이 이젠 다 사망했으므로 북한 체제에 별로 위협을 주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교황을 데려다가 국제 공동체로부터 식량과 보건협조를 받아내고 이런 여론전도 하고 이렇게 돼서 위기도 극복하며 종당에는 이렇게 되면 북한의 핵보유국주의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길도 열고 핵보유국의 그런 지위도 굳혀나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바로 이 책에서 나오는 김일성식의 그런 계획이죠. 김정일도 어느 정도 핵으로 가는 길을 교황을 통해 열어보려 했던 할아버지의 그 웅대한 계획을 다시 해보자고 나설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만일 교황이 실제로 북한에 간다면 북한이 교황을 진짜 내세워서 이러한 어려운 형편을 세계에 알리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금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가톨릭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든 대통령이 가톨릭 겸을 이용해서 미국에 북한 주민들의 생활과 관련된 대북 제재를 좀 풀어주자, 교황을 내세워서 이런 말을 하고 또 이런 식으로 제재 해제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황의 방북이 악용될 수 있는 이런 우려, 이런 점들도 우리가 신중히 고려해야 됩니다. 이와 함께 또 하나는 우리는 교황의 방북을 한국 대선에서 그 어떤 특정 정치적 세력의 지지율을 올리는 데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한 이런 이벤트로 전락시키는 이런 시도도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원칙적으로는 교황이 북한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가더라도 이 예민한 한국 대선이 다 치러진 후 바로 내년 3월 이후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황의 방북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북한에서의 종교적 자유, 인권, 자유민주주의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황의 방북을 통해서 북한에도 종교의 싹이 다시 움틀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주민들의 상당수가 물론 교황이 어떤 인물인지, 교황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또 교황청은 무엇인지 처음에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손바닥으로 해를 가릴 수 없듯이 교황이 평양에 도착한 순간부터 사람들은 그에 대한 궁금증을 가질 것이고 결국 종교에 대한 이야기가 북한 사람들의 입과 입을 걸쳐서 오르낼 것입니다. 교황이 만약 장춘 성당에서 북한에 선발된 신자들 앞에서 평화의 미사를 해도 그 소식은 조용히 북한 전역으로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교황께서 평양에 가서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고 또 국제 공동체는 북한의 재건을 도와주자라고 핵을 포기하라는 이 말 한마디만 해도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 정책에 대한 의심이 북한 사람들 속에서 움틀 것입니다. 북한 당국에도 교황께서는 종교를 인정하도록 하고 평양에 또 다른 지방에 더 많은 종교시설을 짓고 한국과 외부 세계 관광객들이 주로 찾게 될 여행지에도 종교시설을 짓도록 설득하고 북한에 도와줘야 합니다. 전쟁과 분단으로 인한 증오와 갈등을 치유하는 길은 저는 종교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